자연과 휴식이 있어 머물고 싶은 곳. 세진 민물장어. 몸에 좋은 국내산 장어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곳. 맛있다. 여행 오듯 들려주세요. 안녕 IC에서 신대리 삼거리 지나 막현리. 세진 민물장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패대기쇼 2월 24일 시작합니다. 자, 오늘 패대기쇼는 앞으로 각 주제별로 짧게 짤방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오신 분들은 소개는 오늘 요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학일 외교국방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익규 전 서구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생방송 패대기쇼 주제. 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충남대학교 총장의 오덕성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임명이 됐는데 화제도 또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선거 당시에 2등을 했는데 1등을 제치고 충남대 총장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김 의원님, 자,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게? 예, 지난 선거에서 이제 직선제냐 간선제냐 문제가 많이 있다가 결국은 이제 간선제로 하기로 했고, 간선제에서 이제 그 50인 선거인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선거를 해서 1, 2차 투표를 통해 가지고 1차에서는 우리 오덕성 지금 현 그 임명된 총장님께서 1등을 했고, 근데 이제 과반수를 그 규정이 과반수를 얻어야 되는 후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차 투표까지 해서 2차 투표는 그 지금 그 1위를 한 김영상 교수가 1위가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1, 2가 순위 없이 교육부의 이제 임명 절차상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근데 우리가 통상 보면은 관행상 1위 후보가 거의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위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1, 2 구분 없이 올렸다고는 하지만은 교육부에서 그건 모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렇다면은 1위한 후보에 어떤 하자가 있었던 겁니까?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 이유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도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문제가 긴급조치, 김영상 교수가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서 실형 1년을 살았다는 게 지금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원조회에서 저희들 이 패대기쇼에서 한번 얘기할 때도 아마 어느 분과 김영상 교수가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혹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아마 그 했던 것들이 이유가 아닐까 하는데, 그건 또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결국 그건 민주 투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분이 그 70년대 말, 그러니까 그 80년대 초 같아요. 80년대 초에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했을 때는 그때 지금 긴급조치 때는요 유신 때입니다. 유신 때죠. 예. 그러니까 79년 이전입니다. 예. 79년 12.6 이전. 예, 맞습니다. 아버지 대통령한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시절에 그 구속 잘못된 거에 대한 한거를 해가지고 구속되고, 그 딸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니까 아주 이 박씨 집안하고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예, 거죠. 그런 거죠. 예. 자, 우리 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패대기 쇼에서도 이런 과정을 상의를 했고 우리가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오덕성 교수가 틀림없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청와대에 올라가 있는 각 대학의 총장들이 지금 공주대학이나 경북대학이나 부산대학이나 아니면 방송통신대학
그분들이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총장이 결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문제도 있지만은 이렇게 긴급조치 구호를 위반하면서 징역 1년을 사는 것 같은 걸 보고선도 지금 현재의 좌와 우와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안 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가 생각했던 대로 맞습니다. 이번에 1차 투표에서 오동정 교수가 20표를 얻고 김영삼 교수가 11표를 얻었어요. 근데 이것이 결선 투표 가면서 사실은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오덕순 교수가 23표 얻고 김영삼 교수가 26표를 얻는 바람에 두 분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과정도 틀림없이 어떻게 됐든 위에서 그 청와대 쪽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이런 작용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드가 안 맞는 결론은 코드가 안 맞는 거로 그렇죠. 지금 얘기가 되는 건데 문제는 그래요. 지금 코드가 맞든 안 맞든 간에 지금 국립대 전국 국립대에 한 10개 정도가 총장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1위든 2위든 뽑아 올렸으면은 그 중에는 절차적인 민주주의에서 그 중에는 한 사람을 뽑아서 뭐 우리 저 충남대학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올라갔을 때 그래 코드가 맞지 않은 누구를 배제시켜놓고 저기 했다는데 다른 데는 다른 대학은 그 두 사람들 중에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도 임명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주대나 이런 다른 데는 재판을 해가지고 1, 2심에서도 정부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줘요. 이게 그러니까 이 대학이라는 것을 지금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충남대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학의 전국 국공립대학을 정부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주 혼란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충남대학교의 뭐 총장 문제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이 국공립대학에 있는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문제예요.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 명분이 그 정부가 그걸 못하도록 해야 되는 구성원들이 그걸 저항할 수 있고 뭘 해야 되는데 다 순응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정부에서도 이 간접 선거로 해서 올라왔을 때 보조금을 준다고 그래갖고서는 지금 간접 선거로 돌아가고 있지만은 부산 대학 같은 데는 사실 직접 선거를 해서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각 대학에서의 행정 능력이나 지금 현재 보조를 안 해주고 있는 이런 대학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나갈지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보통 한 대학에 100억서부터 200억까지 보조를 해주는데 이 자체를 없애버리는 과정에서도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국립대학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볼 때 이거 정부가 아주 그냥 아나무인격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정부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들이 이거에 대한 크나큰 저항이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을 어떻게 올바로 운영할지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 대학을 지키지 못하는 교수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 이게. 네. 아무튼 우리 충남대 오덕성 건축학과네요. 우리 오덕성 교수가 충남대 총장에 지난 16일 이제 선정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오덕성 총장께서는 그 선거 기간 내내 국내 톱10 대학으로 달성을 하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 A등급을 회복하는 것을 핵심 그 목표로 내세운 바 있기 때문에 아무튼 총장 하시는 동안에 우리 충남대를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아무튼 충남대를 그렇게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문제가 이제 충남대가 혼란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교수 총장 안 되신 분도 총장 되신 분이 승복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승복을 안 하신다라는 얘기가 이제 아는 들리는 소문이에요. 그런데 총장 되신 분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충남대학교를 혼란에 빠지지 않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이 전체를 끌어안고 앞으로의 본인의 그 대학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고 네. 같이 화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본인들 스스로의 문제들 때문에 대학 구성원 전체가 지역사회가 문제가 큰 피해가 될 거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좀 잘 화합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덕성 우리 총장님, 총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